두려움이 많은가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그렇다면 우선 삶의 가장 실제적인 자리에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두려움의 반대편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외부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서서히 향상되는 그 조용한 순간들에서 싹이 틉니다. 만약 하나라도 당신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를 갈고 닦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실어보세요. 깊이 파고들수록 그것은 당신만의 길이 되고 거기서 피어난 자신감은 세상 앞에 조금씩 표현될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그 표현은 언젠가 당신에게 소박한 생활비가 되어 돌아오고 더 나아가 누군가의 마음에 존경이라는 감정을 피워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기술은 결국 당신을 억누르던 두려움의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 분야에서 꾸준히 단 한 해를 견디며 익히고 있다면 손끝이 점점 익숙해지고 작은 성취의 불씨가 당신 마음에 따뜻하게 살아납니다. 1년이면 조금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자라나고 3년이면 그 깊이가 차오릅니다. 10년이면 어느덧 완성의 기운이 맺히고 20년이면 장인의 품격이 드러나지요. 물론 그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집중하여 그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억지로 이기려 애쓰지 말고 그 대신 당신 안의 재능을 조용히 닦아내세요. 그것이 당신의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그렇다면 더욱 이유가 됩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것 하나에 단 1년만이라도 집중해보세요. 그 기술은 노년의 시간을 단단하고 값지게 채워주고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나는 아직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살아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연습입니다. 사실 자신의 기프트를 닦고 갈아내는 일은 꾸준히 하기만 한다면 어쩌면 가장 단순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겹고 외롭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해야 하지? 왜 이렇게 실력도 더디게 늘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당신은 변곡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고비를 견디면 놀랍도록 실력이 껑충 도약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진화의 법칙입니다. 생물학의 진화만이 아닙니다. 모든 문명과 인간의 삶이 그러합니다. 처음엔 빠르게 성장하다가도 오랜 정체기를 지나야 비로소 다음에 도약이 가능해집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전환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기를 견뎌내는 자만이 갑작스러운 점프의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약은 실력의 상승뿐 아니라 삶 전체를 두려움 없는 존재로 바꾸는 근원적인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그건 어쩌면 당신 안에 숨겨진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미술을 해보려 했는데 나는 재능이 없다며 포기했나요? 그건 실은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미술을 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스스로 세운 기준이 너무 높은 탓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손가락이 움직이면 그림은 나옵니다.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림은 손끝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 그리고 이틀 그리고 일주일 그리다 보면 어느샌가 조금씩 선이 부드러워지고 모양이 생기고 느낌이 살아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그것은 욕심이 아닌 성장입니다. 꾸준히 해보세요. 비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오늘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1년이 지나 있고 당신은 자신만의 색과 형태를 가진 그림을 완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두려움 대신 자부심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법은 단 하나, 남을 의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은 도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이전에 당신을 움츠리게 만들던 대상들이 이제는 당신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이 됩니다. 그 대상은 당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림자가 아니라 흥분과 창조의 불꽃을 지피는 등불이 됩니다. 두려움 없는 삶을 원하나요? 그렇다면 남의 시선을 끊고 오롯이 당신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세요. 작고 작은 향상이 쌓여 삶 전체를 바꾸는 큰 강이 되어 흐를 것입니다. 한 분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두세 가지를 동시에 해도 괜찮습니다. ADHD 성향을 가진 이들이 오히려 이 방식에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각각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를 대하듯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